이 애니를 보고 나서 처음 느낀 감정은 첫인상이 작가가 굉장히 좀 괜찮다. 특히 색감이 좋다라고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주인공 특성이 약간 일종의 생맹이라서 흑백으로 표현된 장면이 많고 또 색감이 굉장히 좋은 장면이나 배경 작화가 좋다 보니까 대비되는 장면이 많이 나와가지고 다양한 장면을 봐서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첫인상은 굉장히 좋게 봤는데 내용 전개 면에서는 약간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중반부에 이 마법 사진부에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부분이 약간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살짝 조금 지루하게 느꼈고 후반부에 일어나는 이 히토미 귀환 이뤄지는 이 후반부인 7화에서 13화부터는 또 약간 좀 급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분량 조절을 조금만 했으면은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약간 아쉬웠다.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또 중반부에서 특히 이 아사기라고 하는 여자친구랑 히토미의 삼각관계는 이게 좀 필요했는가? 약간 사족이지 않은가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또 여기는 좀 약간 아쉬웠습니다. 중간중간에 갈등이나 고민 같은 게 나오긴 하는데 이 주변 인물들이나 이런 등장인물들이 전부 다 착한 친구들밖에 없어가지고 긴장감이나 도파민 같은 거는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약간 서사의 흐름이나 이야기 자체는 꽤 매끄럽게 이어지고 주변 인물들도 과하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인물도 없고 저는 되게 공감하면서 잘 볼 수 있는 감정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출 면에서도 쇼와 막 친해졌을 때는 사진 위주의 이야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또 사진을 자주 찍거나 했고 또 이제 쇼가 고백하고 차인 이후에는 사진을 찍는다거나 하는 건 거의 안 나오고 이 남자 주인공인 아오이의 그림에 관심을 좀 더 가지고 그걸 계기로 이제 어머니와 관계가 있는 이 마법 쪽으로 집중하는 등 약간 이제 히토미의 관심사와 이런 정신적 성장에 연결돼가지고 스토리의 주체가 바뀌는 게 저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일 후반부에 히토미와 아오이의 이별 장면은 저는 좀 되게 괜찮게 봤습니다. 이게 결국 히토미의 색각을 잃었던 그런 것나 아니면 이제 아오이의 그림에 관한 문제라던가 이런 것도 결국 어떻게 보면은 자기 내면의 문제인데 그걸 이제 서로 관심을 가져주는 주변 인물들의 도움으로 이제 해결하면서 성장하는 것도 이게 저는 정말 좀 재밌게 볼 수 있었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홀로그램이나 막 미래적인 연출이 나와서 저는 이게 푼가 하고 봤는데 갑자기 마법을 써가지고 과거로 가면서 아 이게 설정인 작품이구나 하면서 보게 됐는데 와 일단 처음 시작도 불꽃놀이 하는 촉제 장면이고 이 일본에 대한 감성이 되게 많이 녹아들어 있는 게 참 부러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문화 되게 좋아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애니에 불꽃놀이도 나오고 저기 노면전차가 달리는 약간 바닷가 마을 풍경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세계관이 일본의 그런 거를 녹아내는데 마법은 일본이랑 신선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마법은 주로 영국산 해리포터인데 또 이제 다음에 마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우리가 마법에 대한 작품들을 보면 마법으로 다 싸우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작품에선 마법이 또 너무 평화롭게 쓰이는 게 신선했어요. 이런 사용은 되게 드물잖아요. 마법은들 뭔가 힘의 차이 원래 인간 역사를 따져도 총, 화약 그런 거의 발명은 엄청난 전쟁을 낳듯이 약간 그런 설정이 없다는 것 또한 저한테는 되게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시간여행이 가장 중심인 키워드잖아요. 제가 시간여행하면 떠오르는 건 주로 뭐 마블 영화라든지 막 백투더 퓨처라든지 막 그런 작품들인데 거기선 늘 뭐 패러독스나 그런 거 열심히 다루는데 여기선 그런 것보다 진짜 그냥 따뜻함과 이제 뭐 할머니의 사랑 학창 시절에 막 좋은 기억 그런 것들로 패러독스는 그냥 잊고서 그냥 그 분위기에 즐긴다는 게 이 시간여행을 진짜 순수하게 이렇게 이용을 하고 뭔가 괴리감도 딱히 없었잖아요. 결국 이 모든 퍼즐이 다 맞춰 떨어지고 진짜 제일 인상 깊었던 건 막 어렸을 때 자기가 봤던 그림책에서 색깔이 보였다는 언급이 그걸로 다들 상상하면서 뭔가 짜릿해지지 않아요. 아, 이 캐릭터가 나중에 그 그림책을 그리겠구나 하면서 그런 점들이 시간여행을 이렇게 재밌게 활용한 새로운 사례를 저한테 알려준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꼭 짚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인 감상할 때 여기서 가장 큰 빅 이벤트가 이제 쇼랑 그 아사기랑 히토미 그 삼각관계잖아요. 거기서 일어나는 막 고백을 하고 누구는 계속 짝사랑을 하는데 누구는 모르고 그거를 계속 보는데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일단 고백을 했을 때 애니치고는 너무 모든 게 성숙했다? 원래 학생이면 좀 엇나가거나 성나가는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성숙하게 끝난 것도 인상 깊었고 소리 한번 지르고 끝난다니
게 물론 그게 몰입이 깨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좋아요. 어차피 작품의 주인공 3인방은 이제 그 마법사 할머니랑 손녀랑 그리고 그림책을 쓰는 이제 선배니까요. 그리고 일단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만 봐도 그런 게 자극이랑 갈등을 확실히 많이 줄인 작품이라는 게 되더라고요. 요즘 애니에서 늘 약간 핵심으로 사람들을 계속 보게 만든 도구로 쓰이는 게 약간 그런 긴장감이라든지 사건인데 그게 다 되게 평화로우고 일상적인 느낌이 강해서 되게 잔잔하게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말에서 실제로 그 아삭이랑 슈우는 이제 결말을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냥 결국 주인공 3인분만 결말이 나오는데 사실 작품이 그렇게 흘러가면서 뭐 아쉬운 건 없더라고요. 워낙.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저도 뭔가 스토리텔링을 하고 싶은 입장에서 보자면 결국 주인공 3인방에게 계속 관심을 가게 하는 사건이라든지 아까도 이제 원루님이 말한 것처럼 그 스토리의 주체가 히토미의 정신적 성장이었다. 그게 정말 딱 정확한 분석이었다고 저도 느껴진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진짜 하나의 작품을 끝까지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워낙에 최근에 본 작품들이 되게 자극적인 게 많았어요. 가장 최근에 본 작품 중에 하나가 이번에 새로 나온 타코피의 원죄라는 애니메이션 좀 유명하잖아요. 최근에 워낙에 좀 바이럴이 많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고 이거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옛날에 이런 맛으로도 애니메이션 많이 봤었지 하면서 좀 되게 재밌게 봤어요. 작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엄청 막 돈을 쏟아부은 퀄리티라고 말하기에는 막 괴물 같은 작품들이 요즘 워낙 많아가지고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주인공이 색을 못 본다는 설정에서 유이토가 그린 그림에 한해서는 색을 볼 수 있다는 설정을 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렸어요.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그림체 막 색감도 다양하게 쓰고 이제 크레퍼스로 그린 듯한 그런 투박함 그런 것들을 되게 따뜻하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되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6화 정도의 주인공이 이제 히토미죠. 히토미가 유이토를 과거를 엿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도 되게 배경이 다 동화스럽게 변하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분위기 있게 되게 작품의 분위기에 맞게 잘 살렸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불꽃놀이를 보는 장면, 문화제 마지막 날에 이제 불꽃놀이를 하는 장면에서 이제 색이 보이잖아요. 원래는 흑백으로만 보였었는데 불꽃놀이의 그 색깔들이 되게 그라데이션으로 되게 색이 점점 이렇게 밝게 나타나는 그런 장면, 직관적으로 히토미의 심리 상태를 표현을 하는 장치잖아요. 그거를 되게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도 근데 그건 있어요. 물고기가 뭘 의미하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정말 비중이 정말 크잖아요. 그 그림책에 나오는 그림에서 표현되는 그 물고기가 초, 중, 후반 싹 다 나와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해해보려 했는데 제가 아직 뭐 그런 감수성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통 동화책이라 하면은 되게 그 의미가 뇌표되어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진 않을 텐데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다. 이따가 물어볼 예정이고요. 결국은 작품을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내가 느낀 점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단순히 도파민이 넘치는 그런 자극적인 애니메이션이라도 내가 왜 이걸 보고 재밌다고 느꼈는지 이런 걸 좀 생각해보는 타입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작품을 봤을 때 메시지 같은 게 되게 많았어요. 제 기준에서는. 히토미의 이제 학창시절에 관해서 성장물이잖아요. 이제 내면의 자신을 성장시키고 그 주변 관계 인물들 간의 약간의 갈등도 있고 그런 걸 이제 잘 풀어내가는 과정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거기서 제가 제일 뜻깊었던 에피소드가 마지막 화도 아니고 뭐 처음 부분도 아니고 그 7화 부분에 그 여름방학 때 이제 다 같이 이제 사진 활동을 하러 가잖아요. 거기서 등장인물 카와이 쿠루미라고 이제 주변 이제 자기 언니도 그렇고 이제 주변 이제 친구들도 그렇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나 자신이 열정 있는 것에 대해서 부럽다. 나는 좋아하는 게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주변에 확실히 꿈을 가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행동을 하고 꿈을 꾸는 게 되게 부럽다라는 식의 말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엿들었잖아요. 그 치구사 남자 캐릭터가 그 치구사가 이제 말하기를 다 사람들 그런 거다 정도가 다른 거다 그런 걸 고민하지 말고 일단은 지금 이 자체를 느껴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와닿았던 게 제 주변에서 쉴 때 있잖아요. 나 뭐 안 한다고 그냥 유튜브 보고 자고 일어나서 또 출근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뭐 제대로 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서는 또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 뭐 자기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실에 너무 치여가지고 아니면 그 외에 할 것이 많다든가 그냥 고민이 많아가지고 뭐
그런 생각이 엄두도 안 난다거나 생각이 안 난다거나 뭐 재정적인 여유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포함해가지고 꿈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거를 지금 당장 고민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좀 말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이 부분을 인상 깊게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은 되게 팍팍하고 칙칙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되게 그래도 좋은 말 많이 해주고 이제 듣기 좋은 말 많이 해준다, 위로로 들릴 수 있겠다,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자의 그 고민이 떠안고 이제 에피소드들 말하는 거가 되게 저는 그래도 재밌게 잘 봤습니다. 총평은 그냥 현재 시대의 이 애니메이션을 추천하고 싶다. 이게 작품이 좀 7년 전인데 그때하고 막 많이 달라지진 않았더라도 한국 사회 분위기 보면 되게 칙칙한 부분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그냥 잔잔하게 이거 하나 보면은 되게 치유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볼 때 내적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외적인 것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제작사라든가 이번에 봤던 물든 세계 같은 경우에는 그 PA 웍스라는 데서 만든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더라고요.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초반에는 굉장히 어그로를 끄는 소재를 가지고 작품을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좀 용두사미처럼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잔잔하게 흘러가다가 마무리도 깔끔하게 끝나요. 그 점에서 되게 고평가를 했고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작품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메시지를 담으려고 했다라고 느껴지는 게 초반에는 이 주인공 자신의 방향을 못 찾는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이 부각되면서 좀 그런 사회 문제, 뭐 히키코모리라든가 아니면 생맹 환자들에 대한 그런 대변해주는 내용으로 가나 싶었는데 중반쯤에는 아예 학원 청춘물, 학원 로맨스물로 내용이 바뀌면서 삼각관계라든가 아니면 카와 이코노미 또 다른 캐릭터들의 진로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 조명을 하기도 하다가 나중엔 또 남자 주인공이 아오이 유이토랑 히토미가 가진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성장하는 그런 내용까지 담다 보니까 이게 오리지널 각본임에도 불구하고 안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좀 아쉬웠다고 생각하고 스토리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캐릭터는 뭔가 기억이 안 남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했는데 그거랑은 별개로 연출 쪽에는 신선한 부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림이 실제 현실로 튀어나와서 컬러가 조성되는 그런 시퀀스라거나 아무래도 사진을 컨셉으로 하다 보니까 배경에 대한 그런 디테일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캐릭터 디자이너랑 별개로 작화 자체는 되게 마음에 들게 막 그래서 이런 부분에선 되게 보는 재미도 있었고 서사적으로 봤을 때는 꽤 잘 만든 수작 느낌이지만 그 서사 안에 내부적인 디테일이라든가 주제의식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나쁘게 말하면 작은 육각형 애니메이션 같았고 좋게 말하면 되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으려 했다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